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재민일보 독자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랑 현재 하고 계신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고영철입니다. 예전에는 초등 교직에 있었고 또 제주 흥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독립운동가 서훈추천위원회에서는 자료발굴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식민역사문화청산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요즘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제주흥사단 문화유산 답사회 회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답사 안내를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제주 지역 문화유산과 항일운동사에 대해 조사해 오셨는데요. 처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1989년이었는데 그때 4학년 사회과 교과서가 좀 개편되게 됐어요. 근데 새로 나온 그 교과서를 보니까 마치 관광 안내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제주도 관광 산업은 매우 중요하지만은 제주도 학생들이 제주도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더 중요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제주도 향토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제주 흥사단이 1990년대 초까지는 그 내부적인 활동만 했어요. 수양단체로서. 그런데 그 시기에 시민단체로 전환해야 된다는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 시민단체로 전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시민들하고는 어떻게 만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시민들과 만나는 방법으로서 역사기행이라는 활동을 시작했죠. 그게 지금의 문화유산 답사회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제주도 향토사에 좀 깊이 빠지게 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조천 만세 운동과 해녀 항일 운동을 비롯해서 학생, 청년, 농민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이 항일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제주 지역 항일 운동만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주 지역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혹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제가 잘 못해서 맞는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항일투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그 계층이라든지 연령, 성별 이런 것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제주도에서 항일운동의 시작은 1909년의 의병활동부터인데, 그때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를 든다면은 그 항일투쟁의 규모가, 참여 인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규모가 매우 컸다는 점이 제주도 항일운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항일 운동에 참여했지만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립운동가 발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미서운 독립운동가와 후손을 직접 찾아 서원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2019년이었는데요. 2019년이면은 3.1혁명 100주년이고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그걸 기념하는 뭔가를 해보자 하는 그 몇 사람 친구들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3월 1일에 맞추어서 제주도 독립운동가들이 어디에 살았고 어디에 묻혔으며 어떤 장소에서 그런 활동이 있었는가를 답사를 하기로 했죠. 제가 안내를 맡았는데, 김시숙 지사 묘에 갔는데 이분은 서훈을 받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못 받은 분이거든요. 왜 못 받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왜 서훈, 미서훈 이렇게 갈려 있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해 4월 11일에는
독립운동가 서훈추천위원회라는 조직을 여러 제주도 내 시민 단체들 대표들이 모이는 것으로 해서 그 조직을 만들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저 자료 발굴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후손을 찾지 못하거나 관련 기록이 부족해서 서훈 신청조차 어려웠던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독립운동가 발굴 사례나 서훈 신청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서훈추천위원회에서 만났던 후손이 약 30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밖에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은 그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그분의 본적지나 주소지는 판결문 같은 데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현재도 그 후손이 살고 있는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못 찾죠. 그 30분 정도를 만났는데 서훈에 성공한 경우는 지금 3분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보훈부에 신청서를 올렸지만은 거부당한 거죠. 그 중에 하기리의 김홍규 지사의 경우는 성공한 사례인데 그분은 후손이 없어요. 직계 후손은 없고 그 조카분을 만나서 작은아버지 서훈 신청을 합시다 했는데 그분은 작은아버지에 대해서 인식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4.3 때에 그분 때문에 온 가족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동네 유지분들 한 10분 같이 모셔서 그분을 설득해가지고 그분 도장 찍어서 서훈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기는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또 한 분 1931년 제주 농업학교에서 이제 일본인 교사 폭행하고 교장 관사 습격하고 했던 분 중에 오화국 지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후손이 그 집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만나기는 했는데 서훈 신청서를 냈더니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1947년에 제주도에서 경찰 발포 사건으로 사람이 죽은 예가 있었죠. 그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동했던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때 미군정 포고령 뭐 2호인가 그것에 따라서 검속되고 재판받고 그래서 감옥살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인정되는데 그 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방해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한 2차례 더 내봤지만은 안 됐어요. 또 한 경우는 1937년에 무극대도 사건이라는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그 민족 종교 지도자가 신도들한테 일본은 이제 곧 망할 거니까 우리가 곧 독립이 되고 우리나라가 황제국처럼 돼서 일본을 속국으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불경죄거든요. 그 천황을 모독하는 죄니까. 아무튼 그런 활동하고 일본이 큰 나라하고 싸우게 되면은 군사가 모자랄 테니까 우리 민족을 그 군인으로 뽑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때 보내면 안 돼. 그럼 이제 징병 거부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냥 사이비 종교 활동이었다라고만 판단해서 그것도 한 3번을 저희들이 올렸는데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보훈부가 조금 더 시각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선생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제주 전역의 현장을 직접 답사해 오셨는데요. 수십 년간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사라지거나 훼손된 항일운동 유적들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답사를 하려면 어떤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항일운동과 관련된 장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그 다음은 독립운동가들이 태어났던 생가,
또 그분들이 묻혀 있는 곳, 무덤, 대체로 이 세 가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안내판이 없어서 곤란해요. 어떤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예를 들면 의병 활동에 모의했던 곳은 조병생의 집이다라고만 되어 있고 조병생의 집은 어디지? 원래 어디였지? 그걸 알려주는 정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병들이 집결했던 곳이 서광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번지에 가보면은 그냥 지금 어린 과수원,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을 뿐 주변에 안내판이 없어요. 생가를 가보면 생가는 거의 후손이 이제 안 살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집터에서 어떤 독립운동가가 태어났다 모르죠. 그다음 묘에 대해서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공훈전자 시스템 그 보훈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접속을 해봐도 묘 위치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좀 행정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가터나 그런 유적지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랑 행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간단한 일인데 안내판 세워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그런 곳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 어느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안내자를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을 하루빨리 아직 서운받지 못한 분들, 이분들을 서운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힘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한계가 있는 것이 정보에 접근이 안 됩니다.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찾기도 쉽고, 또 거증 자료라고 보훈부에서는 표현하는데 무슨 수형인 명부라든지 아니면은 판결문이라든지 다 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후손이 신청하도록 하지 말고 국가가 당신네 할아버지, 당신네 아버지는 이러한 독립유공자니까 와서 훈장 받아가세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과거의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미래에 남은 과제를 여쭙겠습니다. 30년 넘게 제주 역사를 기록해 오셨는데요. 앞으로 반드시 찾아내거나 마무리하고 싶은 연구나 과제가 있으십니까? 없어져가는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아직 문화재, 그러니까 문화유산 지정이 안 된 경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지정하는 데에 좀 행정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제주 역사를 직접 찾아서 기록해 오신 만큼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제주 항일운동의 역사를 앞으로 이어갈 제주도민과 젊은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짧게 보면 한 80년 전까지. 그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죠. 그런데 아직 한 분 살아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목숨값 또는 가혹한 고문을 당했던 피땀의 값으로 우리는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에 관한 그 뿌리찾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도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행정 측면에서도 이렇게 도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알고 그것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들의 몫이라기보다는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때에 도민들도 그것에 따라서 역사 유적, 특히 항일운동 관련 유적 찾아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고 또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제주도를 더 사랑하게 하려면은 알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